안녕하세요. 저는 5살, 7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다짐하는 게요. 작은 친절을 많이 베풀자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작은 친절이라는 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주변 이웃들께 인사 잘하는 거, 아이들과 눈 마주치면 잘 웃어주는 거,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는 거, 그리고 어른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하는 거, 그런 거죠. 사소하지만 작은 친절과 마음을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이나 호의를 받았을 때 기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작은 친절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살아오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에 대한 기적을 제 스스로 경험한 셈이죠. 저희 부모님은 정도 많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집안 형편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장애 판정을 받으셨고 다리를 좀 저세요. 그 때문에 일을 잘 못하시고 엄마 대신 저와 언니를 키워주시고 살림도 맡아서 하세요. 아빠 대신 엄마가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아빠는 늘 엄마에게 미안해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아빠에게 괜찮다고 고맙다고 잘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엄마보다 집안 살림이며 아이들 케어도 더 잘하는 것 같다면서요. 꼭 남자가 돈 벌어와야 되는 법이 어딨느냐며 우리 집은 이게 딱이라고 하셨죠. 저희 집 가난하긴 했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언니나 없는 살림에도 기죽지 않고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자랐죠. 저희 부모님은 주변 이웃분들에게도 잘하고 어른들에게도 참 잘하셨어요. 살림이 빠듯해도 종종 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노인정에도 자주 보내셨고 길을 걷다가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면 꼭 달려가서 도와주시곤 했어요. 저나 언니나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늘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언니는 대학교 졸업 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꾸준히 해서 졸업 후엔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어린이 가구를 파는 쇼핑몰에서 MD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 포함해서 직원이 8명 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소기업치곤 월급도 괜찮고 매출도 꾸준하게 느는 곳이다 보니 전망은 괜찮은 것 같아서 취업하게 되었죠. 직원 8명 중 4명은 남자 영업사원이었고 저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여자들이었는데 디자이너와 사이트 관리자 그리고 저와 한 언니는 MD 일을 했습니다. 회사 자체도 작은 소기업인데다 여직원이 4명밖에 안 되다 보니 서로 친구처럼 친하게 잘 지냈어요. 나이는 제가 막내였고 나머지는 다 저보다 언니들이었죠. 그중 같이 MD 일을 하는 선미 언니와 특히 친했습니다. 선미 언니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투잡으로 웨딩 모델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누가 봐도 미인인 상이었죠. 가끔 저희 상품 촬영할 때 언니가 모델을 할 때도 있었고요. 언니는 본인이 예쁜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래서 자기는 예쁜 외모를 미천 삼아 부잣집에 시집가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자기 미모 정도면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요. 저나 다른 직원 언니들도 다 수긍했죠. 언니는 그만큼 소개팅도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괜찮은 남자 만나서 이 회사 때려치우고 부잣집 사모님 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저나 다른 직원 언니들은 그런 선미 언니에게 부잣집 시집가도 연락 쌩까지 말고 잘 지내자는 우스갯소리도 잘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사무실이다 보니 따로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1층 식당에 달계약을 해놓으셨어요. 직원들이 식권을 가지고 가면 식사를 할 수 있게 말이죠. 저희 회사 옆에 있는 건물은 6층짜리 규모였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컸습니다. 건물 앞에는 주차장도 있었는데
워낙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상가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 주차관리 아저씨가 따로 상주하시면서 주차 및 발렛도 해주셨죠. 매일 그곳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다 보니 그 주차관리 아저씨와는 매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왔어요? 네, 아저씨는 식사하셨어요? 나도 좀 이따 먹어야지. 맛있게들 먹어요. 네, 아저씨도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면 선미 언니는 신기하다는 듯 저를 잘 봤어요. 미연 씨는 가만 보면 진짜 신기해. 뭐가요, 언니? 어른들한테 참 싹싹하게 하잖아.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한테까지 맨날 가서 인사드리고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해. 아, 그냥 매일 지나가는 곳이니까 인사드리는 거죠. 굳이 왜? 오지랖도 넓어.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주차관리 아저씨분이 워낙 서글서글 인상도 좋으시고 저희를 보며 먼저 인사도 잘해주세요.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았고 또 저는 그분을 보면 꼭 저희 아빠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안 계시거나 바쁘실 때 빼곤 아저씨에게 들러서 식사하셨느냐 물어보고 인사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드리면 그분도 환하게 웃으며 제 인사를 잘 받아주셨고요. 그런데 며칠 후였어요. 외근 때문에 회사 차를 들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외근을 갈 일이 있으면 선미 언니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면허 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초보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있는 건물 앞이 워낙 좁은 데다 불법 주차도 많아서 정말 복잡합니다. 양 옆의 불법 주차에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보니 차가 다니는 길 자체가 몹시 협소해요.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요리조리 피해서 잘 가겠지만 저 같은 초보들은 진땀 흘리기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선미 언니가 연차를 쓰고 안 나온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샘플 공장에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내가 혼자 운전을 해서 갈 수 있을까 겁이 났지만 빨리 갔다 와야 됐기 때문에 다소 긴장된 기분으로 나가게 되었죠. 다행히 나갈 때는 차가 많지 않아서 잘 나갔습니다. 공장에도 잘 갔고 볼일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어요. 사무실이 있는 곳까지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중간에 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양쪽의 불법 주차 때문에 거의 일방통행 수준의 길이었는데 제 앞에는 차가 연달아 왔어요. 제 뒤의 차는 살짝 옆쪽으로 피했고 제 차도 옆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 오던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제가 평행 주차를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차들이 왕창 밀고 들어오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어요. 평행 주차를 해보려고 해도 당황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운전자분이 창문을 내리며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뒤쪽에 공간 있으니까 좀 빼세요. 차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가 화를 내며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일단 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평행 주차로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후진이 이상하게 돼서 그만 주차되어 있는 옆차를 박을 뻔한 거예요. 놀라서 확 멈췄죠. 마른 침을 삼키면서 다시 살금살금 앞으로 가서 후진을 천천히 했는데 이상하게 또 똑같은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진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딱 저만 그렇게 빠져주면 길이 트일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제 차가 안으로 안 들어가고 같은 곳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도 뜻대로 안 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앞에 운전자는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는 게 보이고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찰나 저 앞에서 주차관리 아저씨가 나오시는 겁니다. 앞에 차들이 안 빠져나가고 막혀 있으니까 나와보신 것 같았죠. 그 순간 그 아저씨를 보는데 무슨 구세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급하게 정차를 해놓고 차에서 내려서 그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옆에 쇼핑몰 아가씨네. 네, 아저씨. 저 차를 후진해서 저 공간에 좀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요. 아저씨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거의 울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급하게 상황을 보시더라고요. 그렇네.
아가씨 차가 평행 주차로 저 안에 들어가야 그나마 차들이 빠지겠어. 다른 곳은 공간이 안 되네. 그쵸. 근데 너무 좁고 차들이 밀려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옆차 박을 뻔했어요. 제가 완전 울상으로 부탁을 하니 아저씨도 알겠다며 가보자고 하셨어요. 아저씨는 기다리던 운전자들에게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제 차를 타고는 능숙하게 빈 공간에 쏙 넣으셨어요. 그제야 막혀있던 차들도 조금씩 비켜나면서 겨우 나가게 되었죠. 차들이 웬만치 빠지고 나서는 아저씨가 저보고 타라고 하시더니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차장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그래도 아까 진땀 좀 흘렸겠네. 저 울 뻔했어요. 아저씨 안 오셨음 아직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 평행 주차가 좀 힘들어요. 시간 날 때 한산한 곳에서 연습을 좀 해야 돼. 네, 그럴게요. 아가씨 차예요? 아니요, 회사 차요. 공장 갔다 왔다가. 그랬구나. 아저씨는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리 비우셔서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지금 주차 자리도 많은데 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인사 그만해도 돼요. 그러면 올라가요. 아저씨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드려서 그 길로 빵집에 들러 샌드위치와 빵 몇 가지 그리고 커피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께서 계신 주차관리 부스로 갔죠. 저기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이것 좀 드세요. 아까 너무 감사해서. 아우, 됐다니까. 입 심심할 때 드세요. 여기 빵집 맛있어요. 고맙게 뭘 이런 걸. 잘 먹을게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는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다시 그 상황이 돼도 저는 절대 못 빠져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거기서 끙끙대고 있었을지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또 식사를 하러 그 건물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언니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아저씨가 계신 부스로 달려갔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 안색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 왔어요? 네. 근데 아저씨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먹은 게 없는데. 아저씨는 그러면서 명치를 꾹꾹 누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밥 맛있게 먹어요. 나는 저기 차 들어와서. 네. 아저씨는 일하러 가셨는데 저는 아저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가려다 말고 걸음을 돌려 약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소화제를 2가지 사왔죠. 제가 주차관리 부스 앞으로 가니까 아저씨도 오시더라고요. 저는 소화제를 드렸습니다. 체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드시고 영 안 나오면 병원을 가보세요. 저 앞에 내과 저기 잘해요. 아저씨는 제가 드린 소화제를 보고 약간 감동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나 체한 것 같다고 이걸 일부러 약국까지 가서 사왔어요? 네, 여기 바로 약국 있잖아요. 아유, 뭐하러. 내가 가도 되는데. 바빠 보이셔서요. 일단 드시고 계속 안 좋으시면 바로 병원 가보세요. 급체한 거 놔두면 큰일 나요. 아셨죠? 제 말에 아저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뭘요?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슬쩍 돌아봤는데 아저씨께서 제가 준 약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보고 계시더라고요. 약 드시고 나으셔야 될 텐데 생각하며 저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저는 주차 아저씨가 체한 것 같아서 약을 좀 사다 드렸다고 했어요. 그 말에 선미 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아, 가만 보면 미연 씨는 진짜 오지랖이 태평양이야. 뭔 상관이야. 저 아저씨가 무슨 미연 씨 아버지야? 저번에 저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주차하는 아저씨가 주차 좀 해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고마워해. 고마워할 리도 쎘네. 미연 씨 가만 보면 진짜 주책이다. 저는 입을 삐죽였고 옆에 다른 직원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뭘 그래. 미연이가 착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선미 언니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한다. 영양가 하나도 없는 짓이야. 약 사들인 것 같고 뭔 영양가요. 미연 씨,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온갖 친절 베풀면서 살지 마. 본인만 괴로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가려보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사는 거야. 미연 씨처럼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돈만 쓰지? 미연 씨 저번에 보니까 추석 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한테도 김 세트 드렸지? 식사할 때 같이 드시라고요. 감사하잖아요. 매일 사무실 청소도 해주시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냐. 그냥 해주는 건 줄 알아? 미연 씨 누가 보면 돈이 남아도는 줄 알겠어. 선미 언니랑은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친하긴 했는데 저를 잘 면박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저도 그냥 웃으면서 그만하고 밥이나 드시라고 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아저씨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니까 아저씨가 저에게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저씨? 아가씨가 준 소화제 먹고 싹 내려갔어. 병원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고마워요. 저기 네, 혹시 남자친구 있나? 아저씨의 물음에 옆에 있던 언니들도 어리둥절하게 봤습니다. 남자친구요? 없는데요. 그래? 잘됐다. 혹시 우리 아들 소개 한번 받아볼 생각 있어요? 저는 아저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고 옆에 있던 미연 언니는 안 들리게 살짝 코웃음까지 치더라고요. 아저씨 아들요? 응, 내 아들이지만 꽤 괜찮아요. 사진이라도 한번 볼래요? 아, 아저씨는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셨죠.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갑자기 선미 언니가 제 팔을 탁 잡고 당기면서 그러더군요. 아저씨, 죄송한데 저희 점심시간이 별로 안 길어서요.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다짜고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 끌려갔죠. 아저씨도 멀뚱히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식당에 가자마자 선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강미연, 너 내가 구해준 거다? 네? 봐봐, 저 아저씨 선 바로 넘잖아. 내가 쓸데없이 아무한테도 잘해주지 말라는 게 이런 거야. 선미 언니의 말에 다른 언니들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저씨가 미연이 이쁘게 보셔서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으신가 본데. 아, 답답이들. 저 나이에 주차 관리나 하는 아저씨 아들이 뭐 어떻겠니? 보나 마나지. 그리고 어른들이 저렇게 나서서 내 아들 소개받아봐라 그러잖아? 100이면 100, 제대로 사랑구실도 못하는 놈일 거야. 지 힘으로는 여자 하나 못 만나는 그런 놈일 거라고. 미연이 얘가 맹해 보이니까 바로 자기 아들 들이대잖아. 언니는 저를 한심하게 보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솔직히 아저씨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셔서 당황한 건 사실이지만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씀이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누군지 모르니 능력이나 이런 것까진 모르겠지만 아저씨를 보면 아들도 착하고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게다가 아저씨가 저를 그만큼 좋게 보셨으니 당신 아들도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선미 언니는 저런 아저씨 아들 만날 생각 말라고 보나마나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언니는 밥을 먹으면서 슬쩍 저에게 묻더군요. 미연아, 너 어쩔 생각이야? 나는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러면 저 아저씨 아들 진짜 소개받는다고? 말 그대로 그냥 소갠데요, 뭐. 아, 너답다 너다워. 알아서 해. 나 같으면 저런 시아버지 자리의 아들은 절대 소개 안 받는다. 언니한테 받으라고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 하라고 하셨지. 많이 봐도 그래. 너 혼자 다 봐도. 난 이번 주에 소개팅 할 거야. 집안 빵빵한 남자랑. 잘 되길 바랄게요, 언니. 너도 잘 되길 바란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나가는데 아저씨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그런 말해서 당황했죠? 밑도 끝도 없이
아니에요, 아저씨. 저도 좀 당황했는데. 근데 아드님이 몇 살이신데요? 31. 지금 직장 생활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 저랑 4살 차이 나네요. 아가씨가 27이구나. 네, 생각 있어요? 아들 사진 보여줄까? 네, 보여주세요. 그러자 뒤에 있던 언니들도 와서 사진을 구경하더라고요. 아저씨와 아드님이 등산 가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키도 훤칠하고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인상 좋으시다. 그쵸? 성격은 더 좋아. 나랑 등산도 잘 다니고. 한번 만나볼 생각 있어요? 네, 해주시면 좋죠. 아유, 잘 됐네. 그러면 번호 좀 여기 찍어줘봐요. 저는 아저씨 폰에 제 번호도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아들한테 번호 전달해 주겠다고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언니 한 명이 사진 보니까 인물이 훤칠하더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선미 언니는 인물 훤칠하면 뭐하니? 남자는 돈이 많아야 돼. 얼굴 빼먹고 살 일 있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잖아. 뻔하다니까. 그래도 저는 만나볼래요. 외모도 선한 사람 같고. 그러시던가. 너랑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날 저녁 아저씨의 아들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은 이상진이고 은행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톡으로만 대화하는데도 참 매너 있고 예의 바른 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톡이나 전화로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하다가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 끝나고 저희 사무실 앞으로 데리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언니들에게 그분이 사무실 앞으로 데리러 온다고 했고 어차피 퇴근하는 길이다 보니 언니들도 어떤 남자인지 구경한다면서 같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건물 앞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비싸기로 유명한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서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정장을 멀끔하게 빼입은 잘생긴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미연 씨. 퇴근길이라 많이 막히네요. 상진 씨의 등장에 옆에 있던 언니들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때 아저씨가 보여준 사진으로는 등산복 차림에 수더분해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 완전 젠틀하고 멋있는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나와서. 타세요. 배고프실 텐데 식사 먼저 하시죠. 제가 괜찮은 곳 예약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상진 씨는 제 옆에 서 있는 언니들을 보게 됐죠. 저는 다급하게 언니들을 소개했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인데 퇴근한다고 같이 나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상진 씨는 사람 좋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니 저에게 차에 타라고 했어요. 그 순간 선미 언니가 불쑥 그러더라고요. 저기 초면에 죄송한데 저 앞에 지하철까지만 저희도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선미 언니는 여우같이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상진 씨는 저를 쳐다봤고 제가 웃으며 말했죠. 혹시 그래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타세요. 그렇게 저는 조수석에 뒷좌석엔 언니들이 탔습니다. 차 정말 좋다. 내부도 넓고. 할부죠? 이거 할부 많이 해야 될 텐데. 선미 언니가 묻자 상진 씨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아니요. 실은 아버지가 취업기념으로 사주셨어요. 네? 주차관리 아저씨가 뭔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차를요? 선미 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너무 무례했거든요. 옆에 있는 언니들도 선미 언니 팔을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만하라고요. 상진 씨도 선미 언니의 무례한 말투에 조금 놀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매너 좋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뭐 사주실만 하니까 사주셨겠죠. 역 다 왔는데 여기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소개팅 하는데 저희가 눈치 없이. 조심히 가세요. 미연아, 재밌게 놀아? 네, 내일 봐요. 그렇게 언니들은 선미 언니를 잡아 끌고 내리더라고요. 저는 초면인데 차 태워달라고 하고 혹시 기분 나빴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죄송해요. 직장 동료긴 하지만 워낙 친한 언니들이라. 죄송하긴요. 금방인데요 뭐. 프렌치 레스토랑 괜찮으세요? 제가 그리로 예약을 했는데 혹시 싫으시면 다른 데 가도 되고요. 아니에요. 좋아해요.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참 귀엽고 싹싹하고 마음씨도 예쁘다고. 실제로 보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아버지가 엄청 좋게 보셨어요. 저보고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아버지 보는 눈 정확하시거든요. 상진 씨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웠습니다.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가고요. 저희는 처음 만난 것 같지 않게 이런저런 대화를 즐겁게 나누며 식사하러 갔죠. 인당 20만 원이 넘는 비싼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야경도 멋지고요. 저희는 그곳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상진 씨는 외국계 은행에 다닌다고 했고 남동생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께서 아들 둘을 다 엄청 잘 키우셨구나 싶었죠. 저는 언니 한 명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얘기도요. 상진 씨는 놀라는 내색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보통 저희 아빠가 장애가 있다고 하면 좀 놀라거나 괜히 위로랍시고 안 됐다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많은데 상진 씨는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참 괜찮은 남자 같았죠. 아저씨가 좋으신 분 같아서 아들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사람 자체로도 조건으로도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만 있어도 여자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왜 굳이 아저씨는 저한테 아들을 소개시켜 주셨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진 씨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고요. 맨 바닥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지금도 자기보다 일 더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주차 관리를 하는 그 건물이 사실은 아저씨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당연히 주차 관리만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건물 주인이라고 하시니까요. 상진 씨 말로는 아버지가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이 크시다며 그래서 주차 관리도 직접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니 좀 쉬라고 말씀드려도 당신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하셨대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번에 체하셨을 때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셨다면서요. 얼마나 감동하시던지. 아, 정말요? 진짜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들들은 그렇게 섬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연 씨가 일부러 소화제까지 사다 주시니까 완전 미연 씨한테 푹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도 참 성격 좋고 착한 아가씨라고 몇 번 말하시기도 했고요. 저도 아저씨한테 도움 받았는데요, 뭐. 아참, 아버지가 그 말도 하셨어요. 시간 되시면 제 차로 평행주차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 운전 잘 가르쳐요. 아니에요. 괜히 차 망가지면요. 괜찮아요. 차 안 망가지게 잘 알려드릴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즐거운 식사를 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남자와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니 참 설레고 좋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미연아, 그 남자 뭐야? 진짜 주차 아저씨 아들 맞아? 너무 멋있던데? 목소리도 좋고. 내 말이 매너도 좋은 것 같더라. 또 만나기로 했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 언니는 입이 대빨 나와 그러더라고요. 참나. 아니 무슨 아들 은행 취업했다고 그런 차를 선물하셔? 아주 기둥뿌리 뽑았겠다. 아저씨도 그렇게 안 보이더니 좀 허세가 있으신가 봐. 그 말에 제가 웃으며 그랬죠. 들어보니까 아저씨 그러실만 하던데요. 저 건물 아저씨 거래요. 제 말에 선미 언니는 무슨 용수철이라도 발바닥에 박은 듯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야? 저 건물이 그 주차관리 아저씨 거라고? 네, 저도 몰랐는데 아저씨가 건물주시래요. 아니 근데 저런 건물식이나 들고 있으면서 왜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 본인 건물이니까 그냥 본인이 하시는 거라고 하던데요. 와, 대박이다 진짜. 저 건물 안에 상가가 몇 개야. 이 근처 땅값도 장난 아니잖아. 미연아, 너 완전 땡 잡았다.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죠. 선미 언니는 제가 자기 남친을 뺏어가기라도 한 양 엄청 분해하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아저씨한테 자기가 소개받는다 할 걸 그랬다면서요. 얼굴도 자기가 훨씬 예쁜데 왜 자기가 아니라 미연이 너한테 소개를 해준 건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죠.
그 후 저는 아저씨의 든든한 응원 아래 상진 씨와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따로 상진 씨 어머니와 아저씨도 함께 만나 뵀어요. 상진 씨 어머니도 인상도 좋고 인품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너무 처져서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아저씨, 아니 아버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집 오라면서 필요한 건 다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딱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저 아쉬운 일 없게 금전적으로도 빵빵하게 지원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아이도 둘 낳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아버님이 차도 한 대 사주셨어요. 아이 태우고 다닐 거면 튼튼한 차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차체가 두껍기로 유명한 외제차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일은 그만뒀어도 직장 언니들하고는 한 번씩 연락하고 만났는데요. 한 번은 모임에 그 차를 타고 가니까 언니들이 다 대박이라고 진짜 시집 잘 갔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고 다니는 것도 예전과는 딴판이라면서 완전 부잣집 사모님 다 됐다고 하면서요. 언니 한 명 말로는 선미 언니는 그런 제 모습에 배 아파했다고 했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이 꾸민 사람은 선미 언니였는데 정작 제가 그러고 다니니까요.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선미 언니는 모임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언니 둘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고 결혼식 참석도 하고 모임도 가지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아버님과 저의 인연이 참 신기합니다. 아버님 말로는 제가 소화제 갖다 드린 날 이미 저를 며느리로 점 찍으셨다고 했어요. 당신 아들에 비해 저는 능력도 집안도 다 모자랄 텐데 착하고 예의 있는 모습 하나만 보고 잘난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찍으셨다니 저희 아버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버님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님은 주차 관리를 하시고 저도 종종 놀러가서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올 때가 많아요. 사람 하나만 보고 저를 좋아해 주셨던 아버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저도 늘 잘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